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유레카, 미래 유망 직업들만을 골라서 취준생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직무에 필요한 역량까지 소개하는 신직업 저장소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한 주 한 주 진행될수록 엄청난 기업들이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높은 연봉은 물론 워라밸이 확실히 지켜지는 기업이 소개될 예정이라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 소개될지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3부에서는요. 그동안 카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기 개최 3일 후인 지금 어떤 소식들이 가득 담겨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를 읽어야 일자리가 보인다. 빠르게 변하는 직업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내다보는 신직업 저장소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보다 발빠른 준비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방학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또 하반기 준비가 한창이기 때문에 하반기 취업 준비생들과 같이 하면서 지냈는데 사실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수시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들 실제로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실제로 바꾸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고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좀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위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 또 그에 따른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될 텐데 그렇죠. 조금만 좀 전략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큰 것만. 일단 네. 수시 채용이라는 말 자체가 수시로 뜬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공고가 떴는지 안 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문제고 또 토익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자격증들이 만료 기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또 맞춰서 또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이런 노력들이 정말 낮이고 밤이고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체력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네. 채용시장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업 멘토로서 오늘 자리해 주시게 된 건데 어떤 또 미래 유망 직업을 또 가져오셨나요? 요즘에는 네. 정말 은행 같은 데도 직접 안 가고 정말 등등등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다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어떤 사이트는 들어가자마자 한눈에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딱딱 찾을 수 있는데 네. 어떤 사이트는 들어가서 도대체 회원 가입은 어디서 아유. 하는 건지 회원 가입이 되긴 됐는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맞아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에 접촉을 했을 때 그 서비스를 굉장히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직업 UI UX 디자이너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실제로 우리 취준생들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디자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회화라든지 이런 미술 계열에 전공하시는 분들은 꼭 내가 시각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굉장히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뭐 지금 대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의상 계열의 뭐 대기업이 뭐 현대백화점 그룹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제품 계열의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데들이 거의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너무나 진짜요? 소수의 인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그래서 거의 뭐 웬만한 어떤 분야 중에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채용이 그나마 줄지 않고 있다는 게 UI UX가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신직업 저장소에서 야심차게 소개하실 UI UX 디자이너 기대가 되는데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디지털 에이전시 전문 업체입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 사이로 주인공이 보이는데요. 피부가 전선면이고 한국의 고운선을 표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같이 좀 많이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보단 치열한 회의가 한창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디자이너라 하기엔 뭔가 색다른 모습인데요. 이번 이제 제안 프로젝트의 이제 컨셉 회의였고요. 저희가 한 이제 2차, 3차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고, 처음에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키워드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라고 하면 말씀 주신 대로 그림을 바로 막바로 그리는 걸로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 단계 이전에 오히려 디자인 치안을 잡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컨셉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설계적인 어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UI UX 디자이너 신민호 씨입니다. 그런데 UI UX 디자인이란 말이 낯설기만 한데요.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가요?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인 거고요. UX는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인 부분인데, 말 그대로 UI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메인 메뉴나 버튼이나 위치에 대한 인터페이스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윈도우를 켰을 때 윈도우 버튼이라든지 뭐 누를 수 있는 버튼들 를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있고요. UX는 사실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디자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 UX 디자인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 활동을 말하는데요. UI 디자인은 사용자가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느냐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디자인, 레이아웃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시각적인 것인데요. 반면 UX 디자인은 쉽게 말해 사용자 경험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는 반응, 그리고 행동과 같은 경험을 총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UX 디자인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UX 분야 안에서 웹사이트,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구분이 있고요. 웹사이트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는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메뉴들이나 이미지를 배치하기도 하고요. 그 사이트를 보는 데 있어서 마우스 휠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그 패턴에 의해서 인터랙션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자인을 다각화시켜가지고 입체화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것들을 UX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오픈했던 웹사이트인데요. 하나손해보험 사이트였습니다. 어떤 보험사 사이트에서 갖고 있는 어떤 메뉴 구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이콘이라든지, 그리고 보이시는 어떤 비주얼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콘에 대한 것들도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이제 모션이 일어나는 것들, 움직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컨텐츠, 텍스트와 그다음에 이미지 배열이 있는데 이것까지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여를 하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이제 기분에 따라 달라진 소비 욕구가 뭐 이를테면 저희가 뭐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당시에 저희가 항상 치맥 먹으려고 치킨집에 항상 그 줄이 서서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경험들, 혹은 비 오는 날 자연스럽게 뭐 파전이 어떤 전이 생각난다든지, 이런 비 오는 날에 이런 영화 어때요라고 그러면서 컨텐츠를 추천하게 돼서 조금 더 이걸 구매를 할 수 있게끔 UI UX 디자이너로 일하기 위해선 창의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행동과 의견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민호 씨는 처음에 어떻게 UI UX 디자이너라는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그냥 디자이너가 멋있어 보여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했던 것들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이 직업이 굉장히 좀 재밌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혼자 생각을 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겨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디자이너가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들을 실체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었습니다. 일단 그림 실력은 기본인데 너무 잘 그릴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잘 그리면 그게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못 그린다고 디자이너가 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그림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보는 안목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레퍼런스나 잡지나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미술관이나 전시회 같은 데 빠짐없이 다니는 것들을 수없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까지 UI UX 디자인에서 다루는 산업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그만큼 디자인 하나로 자신의 능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민호 씨 역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 적이 많다고 합니다. 보람되는 경우는 그 힘든 시행착오를 겪는데, 이게 내가 만들었던 제작물이 세상에 나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다양하게 쓰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때 좀 희열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고요. 제가 그 디자이너로서 힘든 부분들이 디자인이 가장 안 풀릴 때인데요. 그냥 항상 그 순간들은 매 순간 다가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크게 힘들 때가 전혀 보이지 않는 벽이 크게 앞에 놓이는 순간, 그 부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벽이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크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필요하고요. 그 숨가쁘게 달려나가다가 한 번쯤은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의 조화. 미학적인 만족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도 이해되고 설득돼야 하는 UI UX 디자인의 세계.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하면 굉장히 멋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단순한 호기심으로 많이들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멋스러움 속에 굉장히 많은 고충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충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굉장히 누구보다도 더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절대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고 그리고 힘들어서 주저앉아도 되니까요. 꿈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이너의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X 디자이너가 되려면 디자인 전공을 해야 되겠죠. UX 디자인에 대한 가치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고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것만, 물론 거기에는 아름다움도 같이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생각에 맞추어서 또 그들이 이제 신기해하고 혁신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심리학적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공학적인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디자이너가 생각만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현실성이 확 떨어져 버리면 아무 짓도 못 하는 거죠. 내가 상상한다고 해서 공학 쪽 부분에서 이게 구현이 되지 않거나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공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고 또 사회를 분석하고 하는 분석 능력, 그다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산시키기 위한 어떤 발산 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능력, 창의적 사고력 그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공부들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발산시켜서 그것을 구체화시켜 놓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까지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영역이든 간에 UX 디자인은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은 되게 밝습니다. 네, 이렇게 UX, UI 디자이너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많은 취준생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맞아요.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 송아 쌤이 디자인 계열에 아, 좀 네네. 연관이 있으시다. 어쩐지. 그래서 전공이죠, 전공.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볼 때도 지금 PD님이 이 와중에 그래서 가져오셨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신데 실제로 디자인 계열이긴 하잖아요? 좀 네네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나요? 전혀 연관성이 없죠. 전혀 없나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하. 예를 들어서 사실 시각 디자인 전공이 아니면 그 전공 수업에서 이걸 배우진 않아요. 근데 다만 모든 디자인 전공에 통틀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정도는 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루고 어. 뭐 그리고 어쨌든 간 디자인이라는 건 감각이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실 다른 디자인 전공 분야를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학원 수강 경력이라든지 네네. 혹은 공모전에서 뭐 입상했던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UI UX 디자인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입증하기 좀 어렵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취준생분들 중에 뭐 여기에 대한 학원을 다니진 않았으나 그런데 내가 좀 디자인 어떤 네. 미술 약간 이런 느낌의 전공이면 조금은 그래도 심리적인 접근성이 좀 쉬울 수 있다. 이 그럼 정도로 이해하면 당연하죠.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 밖에 또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뭐 UI UX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네. UI가 뭐고 UX가 뭔지. 그래서 그 저요, 영상에도 네. 나왔던 그 케첩 가지고 한 사진 설명 네. 굉장히 많이 유명하게 가장 쓰이는 건데 그걸 보고도 그래서 저게 뭐라는 거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투데이 잡스잖아요. 네. 그럼 이제 투데이 잡스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항상 사람들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로고를 한번 이 화면에다가 상시 띄워보자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로고를 이렇게요? 이제 요거요? 네. 네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쪽에도 여기도 있네요. 있고 여기도 네. 있고 로고를 이제 띄우자라는 걸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기획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획자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UX 디자이너가 그러면 이걸 오른쪽에다 달까, 왼쪽에 달까, 뭐 상단에 달까, 하단에 달까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UI 디자이너가 네네. 우리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뒷배경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맞추자. 혹은 뒷배경이 파란색이니까 빨강색으로 해보자. 뭐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자. 이런 것들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UI 디자이너에서 특히나 그래픽 쪽을 다루는 그런 디자이너들을 GUI 디자이너 이렇게 GUI. 네, 추가적으로 붙여서. 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설명 듣고 보니까 굉장히 또 디자인적인 그런 소양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자격증이나 교육을 좀 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있나 궁금한데요. 일단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 디자인 전공을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네. 뭐 이건 자격증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정도를 가지고 뭐 이 사람의 역량을 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자격증은 없지만 일단 뭐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뭐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가장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정말 시작부터 끝이다.
포트폴리오가 정말 나의 모든 걸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또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봅시다. 이러면 또 이게 예.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공모전에 많이 나간다든지 네. 혹은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에서 뭐 디자인, 뭐 보조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녹여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있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고 역량적인 부분에서 따져보자면 어떤가요? 일단 이 UI UX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디자인을 예쁘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면 조금 더 편하게 느낄까라는 그 사람의 인지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기획 관련 부서에서는 인지 심리학과라든지 HCI라고 해서 휴먼 컴퓨터 의외네요. 인터랙션 이런 전공이 어. 신전공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전공자들을 많이 선호를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 이외에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광고라든지 모든 게 다 동영상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관련된 영상 디자인 전공자들을 우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각 디자인과는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런 뭐 전공을 가진 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예예예. 근데 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UX 디자이너 따로, UI 디자이너 따로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UI UX 디자이너라고 해서 디자이너가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경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듣기로도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되게 UI가 편안하게 돼 있잖아요. 네, 직관적으로. 잘하시네요. 요거 개발하는데 또 애플이 굉장한 공을 들였다. 물론 네. 삼성이 더 좋긴 하지만요. 아. 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네네네, 맞습니다. 적용된 분야가 이제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일자리 수요가 높을지 아까 뭐 다른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는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UI UX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생소한 분들도 있고 정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부서, 새로 생겨난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UI UX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O2O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옴니 채널이라고도 하는데 예. 모든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 우리 뭐 매장의 옷을 잘 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네네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뽑으려고 하는 그리고 UI UX 관련된 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니즈가 지금은 계속 생겨나는 추세다. 이게 그래요. 일단 첫 번째고요. 아직은 전문가들이 많이 양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다. 그러니까 뭐 3년 차에서 5년 차다 했을 때 연봉 상승률이 또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요.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요도 많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돈을 네. 벌려고 직업을 하는 거잖아요. 좀 어, 연봉 네, 상승률도 맞아요. 네. 나의 능력에 따라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전망이 좀 밝은 느낌이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디자인 분야에 유일하게 전망 밝은 분야다. 왜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사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의상이라 의상 쪽에 대해서 네네. 어쩐지 의상이시구나. 네, 중점적으로 잘 알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중견 기업들만 해도 거의 다 이렇게 권고해서 좀 그래요.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그런 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권고사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많은 편이고 거의 신규 채용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디자인 전공 살릴 거면 창업해라. 뭐 이렇게 그래요. 돈 많으면 아. 창업해라. 정말로 이럴 정도로 많이 힘든 상황이고 뭐 다른 직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수요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쪽이 전망이 요쪽이. 거의 유일하게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유일하게까지. 네. 거의 유일하다. 어쨌든 일단 이쪽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전망이 그렇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현황을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해외에서는 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흐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해외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일 텐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UI UX가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네, IT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UI UX에 대한 공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라는 건데 반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들이 개발될 거기 때문에 수요도 많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 공급과 수요가 함께 동시에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 취업이 가장 핫한데 일본은 워낙 요새 인력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도 이런 디자인 역량이 있다 하면 채용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예. 내가 IT나 디자인 관련 전공이 아님에도 어떤 뭐 정부 뭐 어떤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 있는데 네, 중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거는 제 개인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우리나라의 감각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내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우리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인건비에 책정하는 그런 어떤 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연봉이 맞지 않아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제 뭐 수요는 있으나 중국을 선호하기보다는 뭐 다른 국가들의 취업을 선호한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강점인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손재주가 워낙 좋고 그렇죠. 보는 눈이 워낙 좀 탁월하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해외 각지에서 좀 환영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황은 그렇고 앞으로 전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망도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 인력이 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면 경력이 어느 정도 쌓였다 하면은 뭐 그 연봉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굉장히 핫한 IT 기업이 있어요. 뭐 네. 3대 이제 스타트업 중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거기는 정말 UI UX 디자이너를 빨아들인다라고 이제 맞아요. 업계에서 네, 이렇게 평판이 빨아들이시나요? 네, 빨아들이는데 네. 빨아들인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50% 상승에 아이고. 내가 그 50%까지요? 스타트업에서는 초기 멤버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스톡 옵션이 있었다. 예.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기네는 이미 거의 유니콘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톡 옵션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오. 이 정도면 빨아들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요? 상당한 인력 유치 전쟁이다. 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직업이 어떤 사업의 그 성공과 그렇죠.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할 만큼 네. 중요하다라고 볼 수 그리고 있겠어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IT 기업은 좀 재밌는 게 우리가 다른 기업, 그러니까 다른 뭐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 선호 그리고 뭐 중소 중견 기업은 좀 회피 이게 문제인데 IT 기업은 좀 생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유망하다 하면 일단 스타트업에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당장 뭐 1, 2년 정도 뭐 고용할 프리랜서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기업에서 그냥 정말 공채로 이제 뽑은 그런 UI UX 디자이너보다 1.5배 많게는 2배 정도 높은 연봉을 주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프리랜서들은 정말 9 to 6가 아니에요. 그리고 IT 기업의 어떤 근무 환경 자체가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율 출퇴근을 뭐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겠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라벨도 워라벨이지만 프리랜서 분들이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좀 웬만큼 내가 프리랜서로 자리 잡았다면 뭐 월 실수령의 5, 600은 기본이고 많은 분들은 정말 7, 800, 뭐 1000단위로 그러니까. 네,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데 많죠. 프리랜서를 하려면 좀 일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일이 네. 많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와 엄청난 거의 무슨 스티브 잡스가 살아 돌아왔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어느 정도 경력이 인정되고 그래요. 그 경력 내에서 뭐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다 하면 충분히 뭐 그러니까 제 친구도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네. IT 회사에 다니다가 돌연 프리랜서 선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 분야에도 프리랜서가 맞나 해서 궁금했는데 웬걸 막 갑자기 소고기를 사주면서 억대 연봉을 네네. 갑자기 너 연봉이 얼마나 되니? 그랬더니 뭐 1억이 좀 넘는다고. 그렇죠. 네. 20대 후반에 네. 말이 됩니까?
소고기 좀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우리 얻어먹으셔도 씨 알겠고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UI UX 디자이너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 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굉장히 전망이 밝은 것 같아서 우리 취준생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이 직업에 관심 가지고 계신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송하수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만약에 내가 디자인 직무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시각 전공이 아니다. 근데 내가 UI UX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뭐 궁금해 하신다면 워낙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정말 능력만 있다면, 그러니까 능력이란 건 포트폴리오겠죠. 포트폴리오가 출중하다면 충분히 채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과감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각 디자인인데 모든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된다. 어떤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인지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수강 이런 이력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소비자들을 그리고 사용자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이 정도 했다라는 그런 성실도를 좀 보여주신다면 조금 다른 분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차별화가 되는 건 사실 퍼블리싱이거든요. 퍼블리싱이라는 건 예쁘게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내가 업로드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인데, 뭐 웹 쪽을 꿈꾸시는 분들은 퍼블리싱 능력이 있다면 아주 정말 모셔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뭐 짬짬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직업 저장소가 우리 취준생한테 오늘도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발 앞서 내다보는 직업진로 가이드 신직업 저장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막막한 취업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희망 출구가 되어줄 시간입니다.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해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만나는 여긴 몰랐지 시대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설유진 씨 되십니까? 실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아이쿠. 종이증권으로 거래하기 번거로우셨죠? 증권의 간편한 거래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확인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가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각 분야의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우량 기업이 있습니다. 취업 시장의 히든 챔피언,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작지만 강한 기업, 알짜 기업만을 소개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고용의 안정성 보장되고 높은 임금 그리고 회사와 자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풍부한 회사가 정말 좋을 텐데 네. 그런 회사를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색에 도움을 주실 만한 취업 필터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필터 커리어 이문수입니다. 네, 아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입추도 지나고 이제 선선해질 무렵인데 그동안 여름휴가는 다녀오셨겠죠? 아, 네. 네. 그 지난주 김병주 컨설턴트 보고 좀 뭐 이상하지 않았었나요? 그랬나요? 저희 기업 그런가요? 소개 듣느라 너무 네. 몰입해가지고 그리고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시작부터 일단 소개를 하길래 네. 보니까는 엄청 까맣게 탔었거든요. 방금 피디님이 네. 얼굴이 약간 까만 엄청 느낌이 있었다고 까맸었거든요.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김병주 컨설턴트랑 같이 이제 남해를 아, 2박 그러셨어요? 3일, 네, 저희 회사 직원들끼리 아. 남직원들끼리 갔다 왔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맨날 보는데 굳이 휴가까지 가서 또! 얼굴을 봐야 되나? 그렇게까지. 네. 아, 사이가 너무 좋나 봐요. 좋아 반갑다. 보이네요. 네. 네. 일단 뭐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끼리 일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네. 이렇게 좀 관계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취업 포털 커리어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보통 이제 우리 문수 쌤이 항상 약간 서두에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뭔가 사이좋은 느낌 그런 뭔가 사후회가 있는 그런 기업 아닐까. 네, 커리어도 사후에는 있습니다. 네, 아, 저희도 네. 사후에는 당연히 있고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우선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이 기업은 제가 좀 조사를 하면서 좀 눈물이 날 뻔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눈물까지요. 네, 일단은 게임 회사이고요. 네. 이 게임을 만든 이제 대표님께서는 3번 이제 실패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한 게임이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도전이 성공한 게임. 어떤 게임이고 또 어떤 회사입니까?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지난 방송 때 그 이규혁 아나운서가 언급했던 그 게임, 네,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펍지를 배그.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진짜 엄청 성공한 게임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그렇죠. 혹시 문수 쌤은 게임 좋아하시니까 네. 배그도 하시나요? 배그는 그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닌데요. 아, 정말요? 네, 자료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해봤어요. 네. 일단은 저랑 맞진 않더라고요. 이게 네. 총기가 워낙에 자료조사 다양하고. 그러셨어요? 잠깐 하다가 배그만 오래 하실 거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엄청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진짜 드는 재밌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몰입력이 있기 때문에 또 제 주위에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보니까 문수 쌤이 이번에 기업 자료조사하시는데 꽤 공을 많이 들이셨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원래 지난 방송 때 이제 그 게임 기업이었던 펄어비스를 하기 전에 이제 펍지를 먼저 소개를 할까 네. 했었는데 이제 펍지의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펍지는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의 네. 이제 자회사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을 전체를 가서 가지고 네네. 가서 할 건가 아니면 펍지만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펍지로 이제 최종 결정해가지고 준비를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런 고민에 따라서 결국에는 펍지를 이번에 가져오신 건데 네. 그렇다면 배틀그라운드 유명한 펍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펍지 주식회사는 현 크래프톤 게임 연합 일원으로 2009년 설립된 진호게임즈로 이제 게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펍지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을 하고 배틀그라운드를 개발을 해서 PC,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배틀 로얄 시스템을 가진 FPS 게임이고요. 네. 출시 이후 가장 빠르게 1억 달러 수익을 올린 스팀 얼리 액세스 게임을 비롯하여 7개 분야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매체들이 꼽은 이제 올해의 게임으로도 이름을 올렸고요. 글로벌 게임 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지난 이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장충 체육관에서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5개 대륙 16개 팀이 참석을 했고 러시아가 우승을 했고 저희가 이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이제 글로벌 챔피언십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느 정도면 자료조사를 하다가 눈물이 글썽일 정도가 되는 건지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하신 거 아니죠? 네. 조금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좀 어떤 조사를 하다 스토리가 보니 있길래? 네. 새벽에 했다 보니까. 자료 조사를 할 때는 좀
채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인데요. 예.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 김창완 대표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든 게임이다. 직접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네, 그렇죠. 예, 보시고 직접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지금 현재 크래프톤 이사장님께서 이제 이 김창완 대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네.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일단 김창완 대표님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경기과학고 졸업하셔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전산학 그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 계셨던 양재현 블루홀 고문. 그러니까 블루홀이 이제 그 크래프톤이에요. 블루홀, 현 크래프톤. 무회사인 거네요? 이게 블루홀이 사명을 크래프톤으로 바꾼 거죠. 네네. 네. 계속적으로 이제 블루홀이라는 게 나오면은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같은 회사다. 펍지의 무회사 맞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 그래서 2000년에 이제 스타트업 신생 벤처 기업을 이제 창립 멤버로 해가지고 게임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이제 넥스트 플레이 그리고 진호 게임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해가지고 10년간 MMORPG인 세피로스, 펀치 온라인, 데빌리언을 개발했지만 뚜렷한 히트작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실패한 게임 개발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세 번째 회사인 이제 진호 게임즈가 이제 블루홀에 인수되면서 카이스트 1년 선배인 장병구 블루홀 이사회 의장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틀그라운드의 역사,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미남이세요. 네.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의 실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분석도 이제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유행을 선도하고 재미 위주의 이제 도전적인 장르 게임을 만들고자 하여 기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배틀로얄 모드의 선구자인 브랜드 그린을 영입을 하여 한 명만 살아남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만 살아남는다는 컨셉도 그렇고 배틀로얄이라는 영화가 전 계속해서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는 거.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영화에서도 이제 한 명만 살아남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장르이다 보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기획안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블루홀 입장에서도 이제 회의적이긴 했으나 차후 북미 서비스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기획서를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 이제 김창완 대표님이 나같이 이제 실패한 PD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면 들어준다라고 이제 감사를 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실패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약간 패배의식에 휩싸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또 유능하신 분이지만. 네. 근데 큰 결심을 하고 정말 성과를 크게 내셨던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검색해보면 1년 만에 만든 게임이다. 네. 그게 짧은 시간 아닙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1년 만에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HRD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데에서도 이제 몰입을 통한 압축 성장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펍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창완 대표님이랑 브랜드 그린은 회사가 정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1년이라는 개발 시간을 이제 목표로 가지고서 제작을 한 것인데요. 게임 개발 평균적으로 21.9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일인 거죠. 그 N사에서 만든 A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 수입 인원이 170명의 개발 기간이 6년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중간중간 사연만 듣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발자취로 이런 상황에 이르는 건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연역을 한번 들여다볼까 봐요. 네, 이 또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왜냐면은 홈페이지에 이 펍지만의 그 연역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곤란해졌어요? 끌어 모아가지고 이게 만들게 된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대표님의 이야기가 좀 길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크래프톤 사업 보고서에서는 이제 2015년도에 진호 게임을 인수를 했고 이후 이제 2017년에 펍지로 사명을 변경했다까지만 이제 나오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스팀 얼레이어스 이제 시작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네, 크래프톤 홈페이지에서 크래프톤 전체 연역 중에서 펍지만을 이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명을 펍지로 변경을 한 후에 이제 펍지 주식회사를 이제 서초 거점을 이제 게시합니다. 펍지라는 사명은 배틀그라운드 플레임인 이제 플레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 약자가 이제 펍지인데요. 그 게임 이름 그 자체가 이제 회사 사명인 거죠. 이후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2017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했으며 12월에는 이제 엑스박스로 게임 퓨리브를 출시했습니다. 2018년 국민 브랜드 대상에서 국민 브랜드 가치 향상에 가장 크게 공헌한 기업 부분 상과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해외 진출 부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억 불 수출 혜택도 이제 수상을 했고요. 2019년에는 2018 서울 영상 광고제에서 배틀그라운드 광고가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스팀에서는 2018년 이제 최고 게임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최근 7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수쌤이 보통 이제 여긴 몰랐지 신입장 시간에 가지고 오시는 기업들 보면 연역이 엄청 긴데 네. 펍지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간에 진짜 엄청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죠? 뭐죠? 갑자기 네. 눈빛을 네,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짧은 네네. 시간에 엄청난 네. 성공을 무엇일까요? 거뒀는데 아, 매출액은 예. 어느 정도 되는지 매출액 어느 정도 궁금해요. 되나요? 네, 일단은 그 펍지 매출액을 설명을 하면 네.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제 네. 2018년 이제 매출은 1조 493억입니다. 네. 1조가 넘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2017년 매출을 들으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왜요? 네, 2억 6,900만 원이거든요. 세상에. 네, 엄청나죠. 그래서 펍지가 이제 아까 크래프톤 잘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래프톤 매출액을 살펴보니 크래프톤 전체 매출액은 1조 1,200억입니다. 네, 거의 이제 pob지에서 다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매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펍지 산업 내 순위는 일단 4위이고요. 매출액은 넥슨 코리아보다 좀 더 이제 높습니다. 넥슨보다도. 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 때문인데 네.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전 세계 6개 지사를 설립하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2018년 매출액이 1조 정도 되는 것도 놀라운데 2017년에 2억이었다가 1조가 됐다라는 게 저는 그 저력이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성장을 했으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연봉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직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평균 연봉은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는 4,700에서 5천만 원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대졸 초임의 경우는 이제 3,200에서 3,600만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크래프톤의 경우는 전자공시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지만 펍지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 외에는 공식 자료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추정치로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 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악이 힘든데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제 398명에서 425명까지 임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용이 300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300명을 뽑았다고요? 네. 그래서 일부 업데이트가 안 된 사이트에서는 직원 수가 6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2017년하고 18년에 매출액 개입이 있듯이 뭐 사원 수나 뭐 연봉 수준도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는 평균 급여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단순하게 급여만을 이제 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회사의 경우는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해가지고 성과가 이제 나게 되면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최소 이제 10억에서 50억을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시 이후 합류한 구성원들에게는 평균 3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펍지는 이제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랑 회사 전체 수익을 이제 모든 구성원에 나눠주는 이익 분제 개념의 인센티브까지 이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 평생 월급 받아서 모은 딱 그 정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센티브를 한 번에 역시 아이템이 우리 산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복지는 그렇다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복리후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서초역 3분 거리? 바로 이제 앞에 있다라고. 역세권? 그렇죠. 그리고 이 펍지 키친이라고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사가 이제 역대급이라는 이제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푸짐합니다. 펍도 있나요, 회사 내에? 펍도? 펍은 없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교욱 씨가 즐겨하는 말장난 같은 건데요.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펍지라 그래서 펍도 있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펍지 키친에서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도 주지만 이제 테이크아웃도 테이크아웃이 돼요. 네. 우와. 그리고 임직원 전용 카페테리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네, 제가 꼭 내보내달라고 했어요. 굉장히 잘 나와요. 저게 한동안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정말 푸짐하게 잘 나온다. 그래요. SNS에서. 몇 점 반상입니까, 저거? 안 세봤습니다. 근데 딱 봐도 세보지 않아도 굉장히 잘 차려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식당 다리가 다 부러져 있을 것 같아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 이제 그렇게 잘 이제 주기 때문에.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얘기드리면은 이제 입사 후 3년 근속 시마다 이제 2주 유급 휴가, 5년 근속 시마다 장기 근속 이제 기념품과 이제 포상휴가를 부여를 하고요. 네. 매주 금요일에는 전 직원이 함께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플레이데이가 있습니다. 와. 다양한 부식 다 제공되고요. 연 1회 1년 이상 재직자 대상으로 해외 워크숍 제공, 연 2회 팀 단위 국내 워크숍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직무 관련 교육비는 전액 지원, 교육 온라인이랑 이제 전화 영어 교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명절 및 생일 상품권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경조금, 상종물품 지원, 직원 주차 출근 버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직원 본인과 이제 배우자, 자녀를 위한 단체 상해 보험 가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만 원 상당의 이제 건강검진은 이제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월 운동비 10만 원 실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 직원 스탠딩 데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데 일단은 굉장히 식사에 대한 부분이 각인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인된 것이 플레이데이 게임하는 이 날도 굉장히 좋은데 설마 퇴근하고 남아서 게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팬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개선점을 찾아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일환이자 또 그렇죠. 이제 게임을 좋아한다면 네. 놀이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해보면서 뭐 문제점 같은 거 찾아내고 네. 개선점도 좀 찾아내고 이런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근무 시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게임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 IT 회사들 모여 있는 데서도 정말 환하게 빛나는 등대 같은 회사가 게임 회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펍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게임 업계가 요즘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그래요? 얘기했던 그 등대는 저희 그 커리어넷 근처에 있습니다. 네. 종종 봤는데요. 네. 이제 복리후생에서 이제 그 근무 시간 관련돼 가지고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그 이유는 펍지 공식 사이트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바로는 올해부터는 오전 10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사내 이벤트 시는 오후 4시 이후 자율적으로 퇴근하는 자율 퇴근제 그리고 보상 휴가제를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선택적 출퇴근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 의무 근로 시간인 4시간을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 거주하는 직원의 경우 조건이 맞을 때 월세 절반 그리고 관리비 진짜요? 전액 지원 그리고 일정 이상 성과를 달성하면 연일에 전 직원 항공료와 숙박비 전액을 지원하는 포상료의 혜택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펍지가 직원 수가 좀 갑자기 확 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복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면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건에 맞을 경우 이제 월세 절반을 내준다. 근데 그 조건이 뭐죠? 그것까지는 아마 사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 네, 그렇죠. 오래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재다 이런 그냥 커리어도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아니 오늘따라 중간중간 커리어에 대한 어필이 있는데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에 커리어인가요? 네, 언젠가 커리어를 들고 나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복지에 대한 부분 살펴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또 이런 내용들이 다 좋아도 들어가지 못하면 또 그림의 떡이 있잖아요. 네. 채용 과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펍지는 상시 채용입니다. 이제 크래프톤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크래프톤과 이제 펍지 채용 사이트 링크가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크래프톤에서 이제 펍지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지사 포함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등록을 하고 직접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 전형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채용 전형 설명드리면요. 채용 전형은 일단 서류, 그리고 프리테스트, 실무지 면접, 경영지 면접, 최종 합격 및 이제 입사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필요시 이제 추가 면접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무진 면접 전에 프리테스트라고 하는 건 뭔지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 회사 게임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개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코딩 테스트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이겠고요. 면접 후기를 살펴보니 이제 온라인 코딩 테스트랑 이제 필기 시험이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건 직무에 따라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입사 지원서는 자유 양식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필요한 경우 첨부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 직군이라던가 이제 디자인 직군은 이제 필수로 포트폴리오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필요시 추가 면접이라는 게 최종 면접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 추가 면접을 더 하겠다?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리테스트하고 실무지 면접하고 경영지 면접 최종 입사잖아요. 근데 이 실무지 면접과 경영지 면접 사이에서 이제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역량들. 네, 그렇죠. IT 기업 특성상 좀 채용 제도를 좀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뭐 펄어비스 다룰 때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다양한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 회사에도. 네. 어떤 직군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펍지 채용 공고를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새벽에도 체크를 했고, 오늘 또 오면서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정말요? 크게 나누면 이제 PM, 그리고 기획, 매니저, 데이터 분석 및 개발, 그리고 이제 웹 서버 개발자, 게임 시스템 기획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업무랑 이제 지원 자격도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기억해두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그 대표님 말씀을 이제 길게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어떤 회사든 이제 인재상이나 인재 기준을 이제 보면은 그 대표님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라는 그 운영 철학이 거기 다 녹아 있기 마련입니다. 네. 예, 그 사람의 이제 삶이 녹아져서 이 인재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크래프톤 사이트에서는 이제 펍지 이제 소개 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끈기, 집착, 도전, 뭐 과감. 집착이라는 표현. 네. 오.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몰두하고 놓치지 않고 이거를 꼭 달성하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원하는지가 그렇죠. 좀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연애할 때 집착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완전 다르죠.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그 배그의 이제 성장 키워드가 치열함 그리고 협력, 혁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펍지를 가지고 오신 이유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이래서 신의 직장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그 성장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예. 그리고 펍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래는 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자료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눈물 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닌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네. PC방만 가도 절반 넘는 사람들이 다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많은 이제 부가가치들을 창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제가 아까 눈물 날 뻔했다는 그 대목, 지금도 좀 약간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니 어떤 대목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니 제가 네.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네.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대표님 그 인터뷰에서 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 옆에서 17년간 그 이제 함께 고생한 직원이 있는데 간신히 이제 좀 은혜를 갚은 것 같다라면서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함께하는 동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제가 이 처음에 저희 이제 직장 동료들과 같이 여행 갔다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조사를 하면서 저희 동료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 빌어서 한 말씀 하시죠. 짧게라도. 네, 병주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병주쌤이요? 네. 네. 병주쌤한테 한마디라. 술 좀 그만 먹였으면 좋겠고요. 아니고 이 훈훈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할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어디로 튈 생각 안 할 테니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제 저희가 오늘 만나본 펍지에서 대표님이 17년 동안 함께해준 직원 고맙다라고 한 것처럼 두 분도 언젠가 이제 성공 기업으로 이렇게 딱 나오셔서 이런 소감을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펍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다음에 준비하신 기업은 저희가 뭐 펍지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좀 뛰어난 항목이다라는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펍지가 어느 부분이 좀 뛰어나다? 아니요. 다음에 소개해 주실 기업은 다음에. 펍지에 비해서. 아직 결정은 하진 못했는데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사회적인 지금 흐름과 연관이 있는 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기업.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요? 네, 지금 이 정세에 맞는 기업. 그래서 좀 몇몇 기업들을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되면은 다음번에는 이 지금 흐름에 맞는 기업을. 오늘 굉장히 셔츠가 화려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사견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입고 왔던 겁니다. 그런가요? 종종 입고 나옵니다. 요즘 그런 색깔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보통 형광색이라고 보통 이제 신세대들은 네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보를 한번. 이 분위기 어떻게 수습하죠?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저희가
납치 주식회사를 만나봤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문수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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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데이 잡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제45회 카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궁금하셨던 분들 그 소식 저희가 가까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 꼭꼭 해주시고요. 네, 투데이 자,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떡해. 확인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고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마. 왜 저래?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만나볼 순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구직 정보 만나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제45회 카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꿀비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한미가스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채용합니다.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3,2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9월 6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미인 플란트의 치과에서 치과 위생사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수미목재에서 제조 단순 종사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생각만 해도 시원한 바다가 그려지는 곳이죠. 부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9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가을 기분이 좀 나는 것 8월이요? 같은데. 네, 8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9월이 얼마 안 죄송합니다. 남았다. 네. 가을이 이제 또 청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고 또 제가 살찌는 계절인데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책 한 권 추천해 주실 게 있다면요? 저는 그 세계적으로 밀리언셀러였던 스펜서 존스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책이 두껍지 않아서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또 그 치즈에 대한 짧은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많은 변화의 순간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들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제가 요즘에 독서를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말씀해 주신 책을 한 권 읽는 것으로 가을 맞이를 해볼까 합니다.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기업은 사하구 신평동 소재의 기성전선 주식회사입니다.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총무사무원 1명입니다. 회계관리 및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5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경영학 계열 전공자,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2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21일까지이고 자사 이력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 사업장이니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오픈넷을 참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총무사무원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주무관님?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기장군 기장읍 소재의 금호기전 주식회사입니다. 조선 엔진 컨트롤러 및 센서류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전기부품 제품 조립 검사원 3명을 채용합니다. 전기전자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제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전기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양산시 상북면 소재의 주식회사 경도입니다. 군수품 및 기동화력 장비 전문 가공업체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원 1명입니다. 품질 보증, 공정검사, ISO, 고객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5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산업공학, 기계공학 전공자, 품질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6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자녀 학자금 지원, 각종 사내 보상 제도 등이 있고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및 일학습 병행 제도 운영한다고 하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품질 관련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산 다녀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 전주입니다. 한옥마을이 유명한 도시죠.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아직 조금 덥긴 한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것 같아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느낌인데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책 한 권씩 소개받고 있거든요. 주무관님은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책이 있을까요? 저는 좀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요. 네. 그 오세 제제의 영리함과 순수함에 반했던 나의 나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기억이 일단 납니다. 메모를 좀 해두고요. 네. 저도 좀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솔라파크 코리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모듈 제조업체에서 인두기 작업 또는 설비 운용, 품질 검사, 완제품 라벨 작업 업무를 수행할 전기부품 제품 생산 기계 조작원 18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장애 등급 5, 6급 지체 장애를 가지시고 장시간 서서 작업 가능하신 분,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주 35시간 근무제로 상여금 200% 포함 시 월 평균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분에게는 차량 유지비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채용 대행하고 있으므로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입사 지원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4층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유한회사 JS테크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자재관리, 기획 및 일반 사무 업무,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회계 처리, 세금 신고, 거래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재 구매 물류 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 사항으로는 품질 관리, 자재 관리 자격 보유자, 전선, 통신선, 케이블 관련 유경험자,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월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며 근무 시간 및 급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팩스나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이고요. 자재, 구매, 물류 사무원 총 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주무관님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ASA 김제공장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설비 보전 및 전기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할 공장 정기 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이며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이며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100%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이용, 차량 유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9월 1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부산과 전주로 가봤습니다. 네,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가 개막을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지금 며칠째죠? 벌써 3일째를 맞고 3일째.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식 올림픽 캐스터로 강지수 캐스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제올림픽 대회가 러시아 카잔에서 제45회를 맞아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그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 27일까지 올림픽 대회가 진행될 예정으로서 현재 68개국 1,300여 명의 선수가 56직종에 출전해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고 하네요. 27일에 이제 폐막을 한다고 하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막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폐막을 할 텐데 저희도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진짜 출전한 선수들은 정말 체감상 시간이 막 2배, 3배로 막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 저 역시도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제 예상으로는 다음 소식을 전달할 때쯤은 우리 선수들이 어떤 결과를 안고 왔을지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무엇보다도 어떤 결과일지가 뭐 과정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은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준비된 영상 있으면 저희 현장 화면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함께 보시면 대회를 벌일 경기장 주변에서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문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음악과 춤으로써 각자의 표현 방법으로 반기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림픽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을 겨루는 것도 있지만 각국의 어떤 분위기, 축제장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게 참 네. 좋다라고 저희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소리는 안 들려가지고 네.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뭐 때문에 즐거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더 준비된 영상이 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시처럼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장 분위기를 담은 영상을 지금부터 만나볼까 하는데요. 있어요? 네. 그 현장에서 열기를 더하고 있는 호주팀을 인터뷰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자막도 함께 있죠? 만나보시죠. 네. 자, 카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고민하시는 선생님이시죠. 네, 관람객분들의 모습이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축제 분위기, 각국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악기를 연주하고 계신 모습도 이게 보입니다. 단순히 기능올림픽 이런 차원이 아니라 축제 분위기가 축제처럼 맞아요. 진짜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모습으로 정말 축제처럼 올림픽을 즐기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This is the team are, I think, reasonably ready. Not like Korea, where our team is a smaller team. Korea is like this, but they are ready. I think everybody's excited and looking forward to the competition. Yeah, I feel very prepared. I've spent hundreds and hundreds of hours training, so all for this 4 days of competition. So it's going to be amazing to get in there and get it done, compete against other countries, and just enjoy the experience. 네, 이렇게 호주팀 인터뷰 만나봤는데 호주팀을 만나보니까 또 우리 대표 선수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나볼 영상은 에몬스 가구 소속 가구 직종의 최은여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어서 선수들을 위해서 대회 첫날에는 경기 출전에 앞서서 선수단장인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이 대한민국 선수단들을 북돋고자 격려하는 모습까지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연습하던 대로 실수만 안 하고 좀 어렵게 바뀌었는데 그냥 조금 늦어도 실수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작품이니까 후회 없이 열심히 대회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열정, 또 꿈,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우리 선수들 파이팅 하고요. 네. 최은영 선수가 나왔었는데 남자 선수들 가운데서 정말 당차게 또 어린 선수 같은데 그 치아에 교정기 할 정도로 되게 애뜨고 어린 모습인데 굉장히 멋있게 또 소감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이사장님의 또 용기를 북돋는 그런 그쵸. 에너지가 또 저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참 선수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네, 특히 최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52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여성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자리까지 올라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난 인터뷰에서는 지금까지 가구 직종에 참가해 오면서 수많은 편견에 부딪히며 세계 대회까지 참가하게 됐다. 국제대회에서 반드시 입상해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면서 출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 멋진 선수인데요. 네. 또한 최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에서도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앞세워서 남자 선수들을 제친 후에 가구 직종 최초의 여성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최 선수는 1차 평가전에서 100점 만점에 93점을 받으면서 직종 평가전 사상 최고 점수를 달성해서 심사위원들도 놀랐다는 후문인데요. 최 선수는 훈련이 힘들 때마다 대한민국 여성 최초의 금메달 리스트는 바로 나라고 항상 되새겼다며 이제는 그 다짐을 실천할 때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도 만나봤지만 저희가 만나본 모습이 맞다면 그 소원, 희망, 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우리 최 선수 말고도 또 다른 멋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또 하나의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수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메카트로닉스 직종의 김주승 선수와 산업기계설비 직종 임채원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김주승 선수는 1995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33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메카트로닉스 직종 금메달리스트인 김락준 씨 아들인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반드시 입상하겠다면서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기능대회나 자동화 공장 등에 견학할 기회가 많았다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이 자리까지 온 만큼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 선수와 함께 산업기계설비 직종에 출전한 임채원 선수는요. 부모님 두 분 모두가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임 선수의 부모인 임성수와 박영자 부부는 1993년 대만에서 열린 제32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철골 구조물과 양장 직종에 출전해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임 선수는 주변에서 부모님 두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항상 말씀해 주시다 보니 당연히 같은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어렵게 잡은 국가대표의 기회인 만큼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산업기계설비 직종은 국내 대회에는 없는 직종으로서 2015년 브라질 대회 때 처음 시행된 직종인데요. 경년으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노르웨이와 중국이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올해 처음 참가하면서 과연 임 선수가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메달리스트에 도전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데 한 가정에 한 가문에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가 한 명만 있어도 참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좋은 일인데 가족 전체가 금메달리스트 된다고 하면 정말 국보급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직종 선수들이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메달리스트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노력해주고 계신데 어떤 노력이 좀 있었는지, 어떤 땀을 흘렸는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2017년 그리고 2018년 전국 기능 경기대회 1위 및 2위 입상자로서 총 4명 중에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 평가 경기를 거쳐서 최종 선발된 아주 최우수 선수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단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참가국들의 경기력과 수준 그리고 훈련 시스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했다고 하고요. 호주와 독일, 일본 등 25개 국가의 전지 훈련을 실시해서 세계적인 기술 경향을 배웠고 또 국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대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 시점에서 관련된 일정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네, 이번 경기는 지난 23일 금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총 3일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시상식은 바로 다음 날인 27일 화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채점 마감 시간이 현지 시간 오전 10시로서 한국 시간으로 치면 오늘 27일 오후 4시에 모든 결과 발표가 나는데요. 과연 이번에 다시 우승을 재탈환해서 20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량을 무사히 펼친 국가대표 선수들은 산업 시찰 기간 후에 31일 토요일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토요일 오전 11시 10분 선수단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45회째를 맞는 이 경기에서 무려 19번을 네, 우승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했다는 거 맞아요.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우승 기대하는 게 무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기를 할 자 하루 남짓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경기를 풀어낼 선수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투데이 잡스의 공식 미녀 두 분께서 짧게 좀 아니 선수들을 공식 위해서. 미녀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웃으시게 있습니까? 아니요. 네, 네. 그게 아니라요. 공식 네. 미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네. 공식인으로서 아, 한 네. 말씀 드리자면 네. 19번째 우승까지 이제 거머쥐고 20번째 우승을 앞두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오늘 영상으로 만나본 여러분들의 눈빛과 땀과 노력을 보니까 20번째 우승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데이 잡스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우리 칠수 씨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열심히 이제 경기를 치르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펼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교욱 씨도 한 말씀 하셔야죠. 공식 미남민 저도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공식 해주셨기 미남. 때문에, 네.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파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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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세 번의 응원의 한마디를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카잔의 기적 여러분이 성취해서 돌아오시길 응원하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우리 대표팀.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로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도전할 우리 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원했던 꿈과 목표를 이루길 저희 투데이 잡스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과 함께한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